2학년 2학기 미래인 교과서 2단원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 공유 과정도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거부터 먼저 읽어보고 내용 들어가자. 머릿속에 생각이 발화가 되고 발화가 모여 담화를 이루고, 그러니까 발화는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발화가 모여 담화라는 것은 이제 대화하는 상대가 있는 거죠. 우리는 수많은 담화에 둘러싸여 사람들과 말을 주고받으면서 뭐를 공유한다? 의미를 공유한다. 이때 담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담화가 이루어지는 우리는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 가끔 담화, 즉 다른 상대와 얘기를 할 때 상대가 말하는 의도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서 엉뚱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맥락을 짚을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이 단원에서는 다양한 담화 상황을 보면서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의미를 나누는 듣기 말하기 활동을 할 거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듣기 말하기가 사람들과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임을 알고 바람직한 듣기 말하기 태도를 길러본다.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의사소통의 능력과 공동체 대인관계 능력을 우리는 뭐 할 수가 있다? 기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담화를 하는 과정과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을 연습을 해서 의사소통의 능력과 그리고 공동체 대인관계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자, 그러면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지금 상황이 있어. 몸이 아픈 나라는 병원에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아프세요?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딱 앉아있는 의자가 너무 딱딱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엉덩이가 아픈가 봐.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네 하고 놀랍니다. 지금 의사 선생님이 나라의 말을 왜 듣고 놀란 거죠? 나라가 사실 이 병원에 온 거는 아파서 온 거지, 지금 엉덩이가 의자 때문에 딱딱해서 아프다, 지금 그 당장의 상황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나라는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죠. 자, 이런 경우도 이 담화에 따라 뭐하죠?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본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담화의 개념과 구성 요소를 보겠습니다. 우리는요, 일상생활에 끊임없는 의사소통을 합니다. 식탁에서 가족과 대화를 나누거나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질문을 주고받는다. 교실에서 학급 회의를 진행하고 학교끼리 친구들과 대화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누구나 마음을 전하려고 글을 쓰거나 책을 읽기도 하지요. 생활 속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을 살펴본다면 담화를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상황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는 밥을 먹을 때 대화하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외국인과 어떤 이 친구가 위치를 설명하는 그림인 것 같고, 여기서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자, 그러면 담화의 개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반드시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겠죠? 우리는 말을 하거나 쓸 때 먼저 말이나 글의 내용을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쵸? 바로 말로 하는 사람은 없잖아. 아무리 생각 없이 말을 대뱉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내 말이 머릿속에서 이미 정리하고 나오는 거거든. 이러한 머릿속의 생각이 구체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문장의 단위로 나타내는 것을 바로 발화라고 합니다. 자, 소리를 내서 말을 하는 그 언어를 우리는 발화라고 하죠. 그리고 이러한 발화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 즉 두 문장 이상이 만들어진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담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녕이라고 질문을 하면 상대가 그래 너도 안녕? 여기도요, 두 문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문장은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발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둘이 모여서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얘를 뭐라고 한다? 담화라고 한다. 아, 담화라는 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내 머릿속에다가 뭔가를 말하기 위해서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문장으로 말을 해요. 그러면 그것은 발화가 되는 거야. 문장으로 말을 하게 되면. 근데 그 문장이 두 문장 이상으로 연속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바로 그것이 뭐가 된다? 담화가 됩니다. 자, 담화의 구성 요소는 하나의 완전한 담화가 되려면 말하는 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듣는 이가 있어야 돼. 자, 그런데요, 우리가 직접 얼굴을 보고 말하지 않더라도요,
그러니까 글 쓰는 작가가 있고 그거를 읽는 독자가 있어. 그러면 읽고 우리가 쓰고 읽고 이 과정도 일종의 담화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다시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있어야 되고요. 글 쓰는 이와 읽는 이가 있어야 돼요. 이런 관계가 됐을 때 우리는 담화라고 한대요.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얘는 이제 글 쓰는 이와 읽는 이 또는 말하는 이 듣는 이 그리고 그 사이에 전달이 되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존재해야 되겠죠. 자, 이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담화를 할 때 있어서 그 상황, 배경이나 환경 등 즉 맥락도 있어야 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담화의 구성 요소는요. 첫 번째, 말하는 이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듣는 이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글 쓰는 이와 읽는 이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전달이 돼야 되는 말이나 글이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 그것이 전달이 되는 배경이나 어떤 환경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맥락이라고 하거든요. 맥락이 있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안녕, 그래 너도 안녕처럼 교실에서 아침에 친구와 나눈 짧은 인사를 담아러 볼 수 있는 것은 말하는 이와 듣는 이도 있고 반감과 친근함을 드러내는 내용도 다 있고 또 교실에서 아침 인사를 하는 상황, 즉 맥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화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넘어갈게요. 자, 다음 상황을 보고 담화의 구성 요소를 말아보자 라고 했어요. 지훈이와 친구들은 점심시간에 복도에 붙어있는 안대문을 봅니다. 자, 다시 담화라는 것은 얘들아 반드시 바깥으로 소리를 주고받는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죠? 글 쓴 이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읽는 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이에 내용이 존재해요. 그리고 어떤 맥락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것도 담화라고 있어. 그러면 안내문은 일종의 이제 글쓴이가 전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을 읽는 사람은 바로 누가 되는 거야? 읽는 이가 되겠죠. 자, 내용의 제목은 자원봉사자 모집입니다. 달빛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모집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중학생을 누구나 환영합니다. 자원봉사자는 도서관 서고 정리와 열람실 청소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기 주기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관심 있는 학생은 달빛도서관 담당자에게 문의를 주세요. 봉사 장소는 달빛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을 쓴 사람은 바로 달빛도서관 담당자가 되겠죠. 글쓴이 존재하죠. 읽는 이는 누굽니까? 지훈이를 포함한 친구들이야. 읽는 이도 존재합니다. 안내문의 주된 내용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거죠. 내용도 있어요. 맥락을 확인해 볼까? 어떤 상황과 공간이 존재해야 되는데요. 점심 학교 복도에 있어요. 얘는 그러면 담화의 구성 요소가 모두 다 들어가 있네요. 담화 맞습니다. 자, 다음 장면을 보고 담화의 구성 요소를 알아보자 했습니다. 지훈이는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달빛도서관에 들렀다. 안녕하세요. 네, 질문을 했네요. 네, 안녕하세요. 무엇을 들어볼까요? 자, 둘 사이 이미요. 두 문장 이상 다 사용이 된 거죠. 그리고 뭐하는 이가 있어요. 말하는 이가 있고요. 그걸 또 듣는 이가 있어요. 그랬더니 지훈이가 자원봉사자 모집 안내문을 보고하는데요.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둘이 말하는 뭐도 있어요. 내용도 있지요. 그랬더니 담당자가 네, 신청하고 싶은 날짜가 언제신가요? 라고 했더니요. 다음 주 토요일이요. 그랬더니 9시 1층까지 열람실로 오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러면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장소도 있습니까? 네, 장소 있어요. 어디서 말하고 있죠? 달빛도서관에서 말하고 있죠. 언제 말하고 있어요? 학교를 마치면서 말하고 있어요. 맥락도 존재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말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 있어요. 주된 내용은 봉사활동 내용을 예약하고 싶대요. 맥락은 시간, 공간 다 나와 있어요. 얘는 우리가 담화의 구성 요소에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맥락을 고려하여 의사소통하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화가 이루어지는 자, 다시 한번 맥락이라는 것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시간과 어떤 장소, 즉 환경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꼭 고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말의 의미를 파악해보자. 지금 우리는요, 이곳이 어딘지 몰라요. 그림 보고 맞추기 없음이야. 무슨 얘기 하는지를 보고 생각해보자. 머리 예쁘게 잘랐네? 나도 이제 머리하고 올게. 그리고 거울을 보고 있는데 내 머리 어때? 괜찮아. 라고 합니다. 우리 느낌이 오죠? 머리 얘기 나왔고요. 그죠? 머리를 한다라고 했어요. 여기는 어딘 것 같아요? 아, 미용실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허겁지겁 먹었더니 벌써 배가 부르다. 그랬더니 나도 밥 다 먹었어. 그랬더니 도착하면 이거 먹을래? 괜찮아 라고 해. 여기는 지금 뭐를 먹는 사람이야? 밥을 먹는 식당인 것 같아.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다들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하는 답변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자, 여기서 이 괜찮아 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 어때? 라고 머리 스타일을 물어본 거야. 그러면 사실 여기서는 어울려. 라는 머리 스타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괜찮아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요, 너 좀 더 먹을래?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괜찮아 라고 해. 여기서는 말하는 거는 머리 스타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더 이상 배고프지 않으니까 괜찮다라는 어떤 사양의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식당이라는 공간과 미용실이라는 공간에서 말하는 괜찮아라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된 거다. 그래서 첫 번째 가에서는요, 머리의 모양에 관한 대화였고요. 나에서는요, 식당에서 더 먹도록 권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가에서 머리 스타일을 얘기했다는 것은 예쁘지도 않고 보통 이상으로 좋다. 그러니까 잘 어울린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나에서는 부럽하지 않고 나는 지금 딱 배부르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가와 나에서 밑줄치 말이 다르게 해석되는 것은 바로 말이 쓰이는 상황이 다르죠. 첫 번째는 어디예요? 미용실이고요. 두 번째는 식당이잖아요. 네. 그러면 다음 장에서 괜찮아를 쓸 수 있는 다른 상황을 떠오르고 그 뜻 생각해보자. 다치지 않았어? 그때 괜찮아요. 여기서 친구가 걱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다치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할 수 있어요. 여기서의 괜찮아는 것은 걱정의 의미에 대한 답변이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이렇게 말하는 이의 의도와 목적을 또 고려해서 상황에 맞는 대화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이 책을 도서관에 옮겨야 하는데 라고 이렇게 지금 싸고 있어. 혼자서 하기가 무리인가 봐. 그러니까 친구가 옆에서 이렇게 눈치를 채고 있어. 그랬더니 예빈아 잠깐만. 그랬더니 응, 너 시간 있어? 라고 물어봐. 여기서 이 말하는 시간은 데이트 약속일까요? 아니죠. 뭐죠? 도서관에 가는 길에 나 좀 도와가지고 책을 들어줄 수 있냐? 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응, 있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예상하는 말이 뭐가 있을까? 응, 시간이 있다라는 얘기잖아. 이미 이 친구는 눈치챘어.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응, 있다라는 건 시간도 있고요. 나는 널 도와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우리가 뒤에 문장을 이어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친구는 내가 도와줄게, 내가 같이 책을 옮겨줄게 라는 문장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다. 자, 세 번째 문장은 문화 차이를 고려하여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까닭에 대한 내용입니다. 로버트 인사해. 이분은 우리 엄마야. 그랬더니 로버트가 궁금해요. 우리 엄마? Our mom? 그러면 내 엄마인 건데? 그럼 우리 엄마는 미국에 있는데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차이가 왜 생기냐면 미국은요, my mom 이라고 하죠. 우리라는 단어 쓰지 않아요. 이거는 한국사에서 쓰는 우리라는 말이란 말. 문화적 차이죠. 얘들아. 문화적 차이에 의해서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죠? 그래서 지훈이가 말하는 우리의 엄마는 사실 너와 나의 엄마는 아니야.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얘들아.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지훈이가 말하는 우리 엄마는 사실 지훈이 엄마를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엄마를. 근데 로버트가 헷갈렸던 이유가 얘가 생각하는 우리는 지훈이 엄마 플러스 자신의 미국에 있는 우리 엄마? 요런 의미야. 알겠죠? 자, 그렇게 의미가 생긴 차이는 바로 우리를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했는데 로버트는 지훈과 자신으로 이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 집과 같은 우리라는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도 사용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보통 자기 자신, 나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사실 우리가 아니기도 하잖아요. 자신을 가리킬 때도 우리라는 말을 쓴단 말이야. 이런 차이가 왜 생기는 거예요? 문화적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자, 4번. 다음 대화를 보고 세대의 차이를 고려해 의사소통할 때 필요한 것을 보자. 할머니,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얼굴을 쓰다듬며 아, 우리 민지 복스럽게 생겼다 라는 얘기는 아, 정말 어디 구김살 없이 모난 데 없이 예쁘게 생겼다 라는 거죠. 근데 민지는 실한 표정으로 네? 제가 복스럽다고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복스럽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민지는 왜 당황스러웠을까? 보통 우리가 어른들이 복스럽게 먹는다, 복스럽다 라는 표현은 약간 뚱뚱하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민지네 할머니는요, 정말 민지가 너무 예뻐서, 성격도 너무 좋아서 이런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할머니 입장에서는 어디 성격이 모난데 없이 복이 있어 보여 좋다 이런 뜻이고요. 민지 입장에서는 아, 이건 뚱뚱하다는 뜻이야 라고 이해하는 거죠. 자, 이런 차이는 왜 생기는 걸까요? 바로 세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세대에 따른 의사소통의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예를 들어서 할머니들이 나이가 있으신 분들, 이건 선생님도 많이 하는 건데요. 뜨거운 국물을 막 드링킹을 해. 그러면서 어우 시원하다 하는데요. 선생님 애기 옛날에 키울 때 보면 엄마 왜 시원해 뜨거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요 약간 세대 차이에 관한 어떤 그런 의사소통의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남을 배려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글 전체에서 말하는 핵심 요소는 바로 맥락이라는 거야. 맥락. 자, 맥락을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맥락이라는 게 그럼 무엇이냐? 우리가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배경이나 환경으로 그 성격에 따라 상황적인 맥락과 사회적인 맥락으로 나누어진대요. 상황의 맥락은 담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말하는 이, 글쓰니와 듣는 이, 읽는 이의 처지, 그리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소나 주제, 의도와 목적이 포함이 된대요. 그래서 얘는 상황 맥락은 직접적이다. 근데 사회문화적인 맥락은 담화에 직접적이다 라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역사적 또는 사회적, 인연 공동체의 가치, 지역, 세대, 다문화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생각해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했던 거, 그 게시판 있었죠? 아이고, 게시판. 걔는 뭐겠습니까? 상황적 맥락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아까 뭐가 있었죠? 그 외국인과의 대화 있었잖아요. 외국인과의 대화에서는 무슨 맥락이 되는 거예요, 얘들아? 네, 사회적, 문화적 맥락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할머니와의 대화에서도요, 사회적, 문화적 맥락. 그리고 아까 미용실에서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얘는 상황적인 맥락. 그리고 아까 식당에서 얘기한 거 있었잖아요. 얘도 상황적인 맥락. 그래서 이렇게 구별해 줄 필요가 있다. 네. 자, 여기는 다양한 상황 속의 담화의 의미를 파악해보고 담화의 특징을 알아보자라고 했어요. 이 사진을 보니까 가에서는 노약자석 앞이고 도서관 열람실, 다는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있어요. 자, 가에서 얘기하는 건 결국에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자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죠. 도서관 열람실 안에서는 배려해달라는 게 조용히 하자라는 거고요. 여기서의 배려는 장애인들이 차를 댈 수 있게끔 주차 공간을 확보해서 휠체어를 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자라는 거야. 자, 그럼 여기에서의 내용은 뭐에 따른 담화의 특성입니까? 바로 장소잖아요. 장소니까요. 얘는 문화적, 사회적이 아니라 뭐죠? 네, 상황 맥락이 된다. 그쵸? 장소니까요. 자, 여기서 보니까 다음 소설 속 담화를 보고 맥락을 고려 친구들과 얘기를 나눠보자. 이거 선생님이 보니까 오정희의 그 층간소음을 다룬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아래층인데요. 댁이 그런 식으로 말할 건 없잖아요. 그래서 댁이라는 건 아마도 이제 위층에 사는 사람이야. 밑에 사는 사람이 위에 너무 시끄러우니까 쫓아간 거죠.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요. 공동주택, 이제 아파트 얘기하는 거야. 지켜야 할 규칙이 있잖아요. 나는 그 소리 때문에 위층에서 뭔가 소리가 나나 봐. 병이 날 지경이에요. 그랬더니 위층 사람이 얘기합니다. 여보세요. 난 날아다니는 나비나 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
움직일 때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내 집에서 맘대로 움직이지 못하나요? 해도 너무 하시네요. 이틀 거리로 전화를 해 대시니, 그러니까 이틀마다 한 번씩 저도 피가 마르는 것 같아요. 절절 어쩌라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위층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고 있어요. 그죠? 이들이 유일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건 또 뭐로 의사소통을 했다는 거예요? 전화.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이웃과의 단절을 얘기한다. 네. 하여튼 아래층 사람 고통도 생각해 주시고요 라고 합니다. 소홍콩이라는 책인데요. 이게 나중에 얘기가 뭐냐 알고 봤더니 그 2층에 사는 사람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었던 거야. 그리고 이 밑에 층에 살던 사람은 자원봉사, 장애인의 자원봉사를 다닐 정도로 조금 배운 지식인 주부였는데 자기가 이렇게 봉사를 할 정도로 그런 배려심 있는 사람에 불구하고 나의 집 위층에 장애인이 산다는 사실조차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글의 핵심의 두 가지 키워드는요. 현대 도시화가 되면서 이웃과의 단절을 의미하고요. 또 두 번째, 남을 위해 배려하지 못하는 그 배려심의 문제. 이런 내용이 이 글의 주제였는데 어쨌든 이 담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고. 이때 말하는 이와 듣는 이는 아래층 사람과 위층 사람. 대화의 주된 이야기는요. 소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맥락은 어떻습니까? 서로 층간소음 때문에 싸우고 있고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두 사람의 어떠한 태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요.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없습니까? 자신의 주장만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위층 사람도 그래요. 아래층 사람에게 처음부터 자기가 장애가 있어서요. 휠체어를 타니 좀 이해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래층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위층에 누가 이사했으면 먼저 인사해 볼 수도 있잖아. 전화 말고 직접 오늘처럼 찾아가 보는 방법도 있잖아요. 하지만 서로는 서로의 처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관심이 없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죠? 자, 위층으로 이 소설이 바로 뒷부분이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선생님 이거 다 읽진 않을 건데요. 결국에는 이 밑에층 사람이 놀랐대. 우두망창 했고요. 이웃 사촌이라 자기는 이제 처음에 누군지 모르고 슬리퍼까지 찾아갔지만 알고 봤더니 휠체어를 탄 장애인인 걸 알게 되고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죠. 처음에 전화로 하는 장면이었어. 얘들아 방금 우리가 읽었던 거는 전화라는 장면이고 여기는 실제로 좀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차마 그 앞에 슬리퍼를 주지 못하고 뒤로 갑쳤대. 허전한 하반신도 보게 되면서 그러니까 자신도 미안한 마음이 들겠죠. 위층 사람의 처지를 보니 결국에는 휠체어를 생활하다 보니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이선 소속에게 나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근데 뒤에 나온 얘기를 생각을 해보면 직접 올라와서 보니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야. 아, 저도 죄송했어요. 저도 몰랐네요. 무심했네요. 라는 말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상황적 휠체어를 타고 있다는 상황을 놓고 본다면 우리가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뒤에 있는 거는요. 여러분이 직접 문제 풀어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접 푸는 거예요. 선생님은 오늘은 여기까지.